더불어민주당도 주말부터 본격적인 당권 레이스 돌입했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가 무려 90%대의 득표를 기록했어요. 당대표 선출 전국 순회 경선에서 강원에서 90%, 대구에서 94.7%, 경북 94% 득표를 기록하면서 뭐 제주, 인천에 이어서 압승을 이어가고 있는데 저 너무 많이 목 아파가지고. 네. 뭐 예견된 상황이었는데 조금 수치가 높네요. 그렇죠. 예견됐는데 이 정도일까지는 몰랐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약간 예지력 상승이었는데 만약에 90%대 나오면은 보수 언론이나 국민의힘에서 더불어공산당이라고 비판할 거다. 근데 어김없이 보수 언론에서 공산당에서나 나올 법한 수치다. 근데 조국 대표는 뭐 99.9% 받았잖아요. 지금 혼자 나와가지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게 저는 그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지금 사실상 단독 출마라고 보는 것 같고, 얼마나 이재명 지금 정권하고 그러니까 그렇죠. 현 윤석열 정권하고 잘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를 지금 뽑는 거거든요. 모든 시선이 다 거기로 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의 히스토리가 사람들한테 여전히 먹히는 것도 같고, 또 하나는 이거는 지금 당원들이잖아요. 사실 이게 이제 그 대의원도 있고, 그러니까 당원이 아마 56이고, 대의원이 14고 국민 여론조사가 30이거든요. 끝까지 90으로 가지는 않을 거예요. 90%대로 가기는 어렵고 80% 초중반으로 저는 떨어지지 않을까. 여론조사까지 들어가면은. 그래서 보정이 될 텐데 어쨌든 당원들의 민심은 확실히 이재명이다라는 거를 더불어 공산당 소리를 듣든 말든 중요하지 않다. 이재명한테 힘을 실어주겠다라는 걸 확인한 것 같아요. 네. 우상호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올라오면 수도권으로 좀 올라오면 아마 조금 이 수치가 좀 변화가 있을 거다 뭐 이런 예측하긴 하시더라고요.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야 우리가 공산당이라는 소리 안 듣지. 그런 바람이 들어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결국에는 지난번 총선 과정 중에서 비명계를 공천 학살하고 완전히 친명 세력을 지역 단위별로 다 조직화에 성공한 것이 이러한 모습이 나타난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도 들고요. 뭐 최고위원들 뭐 선거를 보면 뭐 아부 칭송대회 이재명 대통령 완전 기정사실을 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또한 당시 분위기를 쭉 이끌어오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저는 지금 민주당의 분위기는 윤석열 대통령과 얼마나 잘 싸울 수 있느냐, 또 하나의 축은 이재명 당대표를 보호해서 대통령 만들자, 그 두 축일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국민과 민생은 빠져있는 전당대회예요. 국민의힘 전당대회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정치적인 전당대회인데, 저는 이게 뭐 94%, 90% 이거 득표율보다 제가 주의 깊게 보는 것은 투표율이에요. 투표율. 오히려 국민의힘의 투표율보다 민주당의 투표율을 우리가 좀 더 유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구 경북에서는 50% 넘게 투표를 했다라고 하는데 당원들이, 다른 지역은 30%대 투표율을 기록한 곳이 있더라고요. 그럼 이건 당원의 뜻일까? 그 50%가 되지 않으면 그럼 50% 당원들은 이재명 당대표를 좀 반대하는 사람들이 투표 안 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재명 당대표도 지금 투표율을 상당히 신경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정통성 있는 당대표로 연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것 같은데, 민주당의 전당대회에 끝나고 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보면 투표율이 만약 3자를 그렸다, 4자가 안 된다, 뭐 4자도 초반이다 이러면은 60%는 이재명 당대표 체제를 당원들이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소수의 강력한 지지층의 그런 당대표 아니에요? 이거는 확장성도 없고 중도층의 여론을 견인하기는 힘든 상황이 아닐까, 그렇게 좀 비판해 봅니다. 그래서 투표율을 좀 유의 깊게 계속 살펴보자, 그렇게 말씀드려요. 지금 보니까 최고위원 후보가 굉장히 뜨거운데, 지금 뭐 경선 초반이긴 하지만 정봉주 전 이 후보가 이제 정봉주 후보가 굉장히 투표율, 온라인 권리당한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더라고요. 지금 쟁쟁한데 뭐 김민석 의원, 김병주, 전현희, 이현주 쟁쟁한 현역 의원들을 다 모두 제치고 유일한 원외 인사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그러니까 원래 최고위원회에 있는 최고위원 선출은 인지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다른 거보다 대체로 인지도 순으로 갔어요. 예전에 예를 들면 국민의힘 최고위원 뽑는데 그때 배현진, 조수진, 정미경, 김재원 전부 다 방송 패널이었어요. 전부 다. 네. 배현진은 방송 패널이 아니었지만 원래 이제 인지도가 높은 사람이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서도 보면은 최근에 정봉주 의원에 대한 전 의원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감이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말빨로는 최강이다. 그래서 아프게 때릴 거다. 윤석열 정부를 그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약간의 동정 여론이 있어요. 실제 그 민주당 의원들 얘기를 지지자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지난번에 공천 탈락한 것에 대해서 어쨌든 정봉주를 줬어야 된다. 뭐 이런 여론도 있고 어쩔 수 없었지만은 최고위원이라도 밀어주자 이게 있는 거고 이 3등이 김병주 전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노이즈가 많았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노이즈가 뭐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정신 나간 국힘 뭐 이렇고 전현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권익위원장부터 계속 탄압받는 서사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인지도나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거고 주목해야 될 거는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출마 선언을 했을 때 뒤에 섰던 분들이 다 고전하고 있다. 그때 강선우, 한준호 그리고 김민석 의원은 어쨌든 중량감에 있어서는 여기서 최고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4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게 민주당은 친명도 친명인데 그러니까 그냥 실사구시가 약간 있어요. 정권하고 제일 잘 싸울 사람이 누구야가 우선순위가 지금 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봐요. 네. 김주일 평론가님이 정확하게 분석을 해주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좀 문제를 삼고 싶은 거는 이재명 당대표가 이재명 TV 유튜브에 자꾸 최고위원들 몇몇을 선택적으로 출연을 시키시더라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현주 의원도 이제 출연을 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이제 당원들에게 내 사람이니까 좀 찍어줘 이러한 이미지를 줄 수 있잖아요. 과연 이게 맞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공정한 경쟁을 최고위원들이 할 수 있도록 아니면 다 진짜 한 번씩 다 출연을 시켜 주시든지. 근데 이제 다른 쪽은 이제 투표가 끝났으니까 불리한 거 아니겠냐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김병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인간 승리다. 그 대정부 질문 때 국민의힘 쪽을 향해서 이상한 사람들이라는 그 한마디로 당원들에게 한마디로 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뭔가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과 가장 잘 싸울 사람들, 전투력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지금 당원들께서 선택을 하시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댓글로 이게 출연이 순서대로 다 하는 거라는 근데 반론이 너무하잖아요. 있네요. 이게 지금 이미 3분의 1 정도는 투표가 끝났잖아요. 그럼 거기는 어떻게 해요 지금? 그분들한테는 이제 인정을 못 받는 거 아니에요. 나 이재명 측근인데 나 아쉬운데. 다시 투표해 이럴 수는 없잖아요. 네, 이제 뭐 후보는 어쨌든 돌아가면서 순서대로 출연은 한 거니까 이 부분은 말씀을 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요 얘기 좀 해볼게요. 사실 지난주 금요일 날 열렸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에 대한 첫 번째 청문회 거의 자정쯤 끝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저러한 얘기가 있었지만 그중에서도 집중은 임성근 전 사단장이 집중 질의 대상이었는데요. 여기서 나온 저희도 이제 3부 토건에 골프장 3부 얘기 있었잖아요. 요거 잠깐 영상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골프 3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붙어 있어요. 골프 얘기예요. 자, 임성근 사단장. 네, 그 골프장에 3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총무대는 없습니다. 그럼 이날 그 다른 데는 있어요? 다른 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 3부라고 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3부라는 말은 해병대 골프장에 3부 있습니까 없습니까? 3부 없습니다. 4부도 없죠? 네, 저희가 그런 얘기 했었어요. 해병대 골프장은 체력 단련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3부가 없을 텐데 이런 얘기 했는데 지금 임성근 사단장 전 사단장 나와서 명확하게 3부는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 유상범 의원 보좌진들 다 잘라버려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 체크했어야죠. 이 체크도 안 하고 어떻게 저런 거를 질의를 해가지고 유상범 의원을 저렇게 지금 희화화시키느냐. 저는 유상범 의원은 잘못이 없다. 보좌진들의 잘못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무슨 해괴한 소리를 하십니까? 정확하게 이해관계가 다른 거예요. 뭐냐면은 유상범 의원은 이번에 형도 유상임 뭐 과기부 장관 후보자 서울대 교수잖아. 이분도 되고 정권에 충성을 해야 될 이유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되는 거든 아닌 거든 다 주워 먹어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막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 상황에서. 그리고 임성근은 정확하게
전날 오전에는 선서를 거부했다가 오후에 선서를 했어요. 음. 그 얘기인즉슨 본인이 거짓말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걸 명확하게 인지한 거고, 또 하나는 본인 구명 활동하고 얘들이 주가 조작한 거하고는 분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할 바 아니다 그거는. 나는 내 문제에만 집중하겠다라고 하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유상범 의원이야 뭐 원래 정권에 열심히 충성하시는 분이, 권력에 충성하시는 분이니까 다 아는데, 그러니까 희화화된 거는 본인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거는 뭐 조율은 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보좌진 탓을 하는 거는 말이 안 되죠. 보좌진이 질의서를 쓰잖아요. 저 많이 써봤어요. 그럼 일일이 다 상황에 팩트 체크는 다 한다고요. 근데 그걸 팩트 체크를 안 해요. 보좌진 다 잘라야 돼? 아니 국회에는요. 저기 국방부에서 협력단이 나와 있어요. 상주에 있어요. 유일하게. 그럼 거기에 물어보면 되는 거지. 전화 한 통하면 알 수 있는 건데. 거기 상부 있냐 없냐. 그렇죠. 그거를 왜 체크도 안 하고 저런 질의자리를 써요. 말이 안 되지. 굉장히 열심히 막 설명하셨어요. 3부 내일 체크는 3부고 막 했는데 없습니다. 이러니까 그 흔들리는 동공이 그대로 느껴져가지고 웃음이 나오는데 이게 국민들이 보시기에 웃을 일인가 싶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별명이 이후 3부가 됐다고.